본질에 집중하라. 삶이 재미없던 이유. 내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데?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는데? 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많은 일을 해왔다. 중요한 게 뭔데? 나는 진작에 이 질문을 했었어야만 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뻘짓을 하게 된 경험이 너무 많다. 사소한 일부터 중대한 일까지 매번 그랬다. 칭찬을 받거나 혼나지 않기 위해 공부했다. 숙제이기 때문에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 책을 읽었다. 그냥 책을 읽었다면 참 재미있게 읽었을 텐데, 그냥 알고 싶어서 공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난 성적을 위해, 졸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공을 위해 공부했다. 그러니 재미가 없었지. 쉬려고 드라이브를 하려는 거였는데 어느덧 경주를 하고 있고, 소통을 하려는 거였는데 어느새 연설을 하고 있다. 배우려는 거였는데 결국은 경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본질이란 근본적인 성질, 본 바탕을 의미한다. 본질은 그것 그 자체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본질보다는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가득하다. 결과와 방법도 모두 중요하지만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고 왜 그런가에 대한 본질적인 알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은 대화의 기술을 연습하기 전에 대화란 무엇이고 나는 왜 대화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 대화는 나의 위대함을 알리고자 하는 연설이 결코 아니며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법정에서의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대화란 서로에 대한 더 잘 알고 이해하기 위해 함께하는 것임을 이해한다면 대화의 본질이 진심으로 연결하는 것임을 알 것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듣기 위해 다가가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자주 물어보자. 여행의 본질은 즐거운 여정과 경험이지 최종 목적지에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니다. 삶의 본질은 최종 목표를 달성할 그 언젠가에 있는 성공의 축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경험이다. 실패를 거듭해도 좌절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행동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도전 과제의 세분화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전체를 위해서는 매우 소중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부담은 내려놓고 최선은 다할 수 있다. 경험과 지혜가 늘어나는 것, 즉 배움과 성장이 목적이라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과정일 뿐이다. 실패마저도 성장을 가능케 하는 소중한 영양분일 뿐이다. 목적은 최고 혹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단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일상적인 활동에 목적을 부여하고 그곳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자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만족감도 지속적일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며 모든 것은 되어감의 과정이다. 물리적 실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위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자. 그림을 그리는 미세한 행위 하나하나에 목적을 부여한다면 완성된 그림에만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매 순간이 황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은 달성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있음과 목적 세움에 있다. 생각이 미래로 이미 떠나거나 결과와 지금의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목적지의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목적은 미래와 결과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의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어려서부터 학습으로서 정확도만 요구받고 지나친 레벨업의 압박감을 느껴야 했던 우리는
결과에만 치중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과정 속에서도 최종 목표를 계속 손에 쥐고 있는 이에게 과정은 늘 아직이고 턱없는 불충분이다. 작은 목표들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으로서 경험을 소중히 여기자.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더라는 개념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두는 건 문제다. 더라는 것 역시 그저 방향성이 되도록 두자. 좋고 나쁨 또한 방향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자. 좋음과 나쁨의 막대 그래프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나쁜 위치에 있어도 좋음으로 향하면 눈앞에 좋은 것 투성이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해도 나쁨으로 향하면 온통 나쁜 것뿐이다.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강박과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맹신을 내려놓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쥐어 짜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자. 어떤 일을 밤새도록 하거나 실신할 정도로 노력해야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말자.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만이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자. 최선을 다한다는 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과제가 무엇이든. 하루에 그 과제만 있는 게 아니다. 한 가지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편협된 삶의 방식일 뿐이다. 우리는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며 운동이나 다른 일도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지금 여기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의미. 딱 그거다. 오해가 만든 반응은 이해로 멈출 수 있다.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우리 몸의 생화학적 변화이자 반응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해가 안 돼서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 발산된다. 두려움, 분노, 깊은 슬픔 등 부정적인 감정은 천방지축 아이와 같다. 이 아이는 혼내거나 가두지 말고 그저 따뜻한 이해로 안아줘야 한다. 그렇다고 그 아이에게 압도당하거나 휘둘러서도 안 된다. 휘둘린다는 것은 함께 반응한다는 의미다. 생각에서 감정으로 전환되는 연결고리는 반응이다.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폭발적이고 자동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현상을 그저 차분하게 관찰한다는 의미다. 외부 조건이 아닌 자신의 반응으로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외부 세계를 자신의 감정의 원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외부적인 발단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